네, 고성급 칼럼. 대통령 욕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려면 나가서 해라. 나가서 해.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공개회의에서 부딪혔다가 아이고 뭐 이거 공개회의에서 할 일이 아니까 비공개로 돌립시다 해서 비공개로 돌렸는데 거기서 뭐 정면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민전이 시작했어요. 한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 걸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한동훈이 동명이인이 8명 있다고 저 한동훈 똘마니들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 걸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너희들이 당원 게시판 실명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 팔동훈이는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이런 거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고위원들이라면 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도 당원 게시판에 괴멸이니 총살이니 같은 단어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반면에 그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곧바로 사라지는 글들이 있다. 도대체 당원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원 게시판의 관리 책임자는 누군가 실무자겠지만 그 실무자의 책임자 올라가면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한동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총괄적인 책임자고 그 밑에 사무총장이 아마 이걸 관리할 겁니다. 그 밑에 뭐 사무국 누군가 관리하겠죠. 그러면서 김민전은 마지막으로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은 고발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 고발한다면 저에게 많은 사퇴 촉구 문자를 보낸 번호를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김민전이가 발언한 직후에 한동훈이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그러면서 발언을 받았어요.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면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하는 백브리핑에서 한동훈이가 한 말은 이겁니다.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둔 공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익명 당원 게시판에 작성자를 색출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황당한 소리다. 요게 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제 가족 명의로 돼 있다는 글들도 대부분 언론기사 사설 등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본다. 색출 요구에 응해주는 게 공당으로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 이랬어요. 한동훈의 말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둔 공간이니까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익명이지만 이 당원 게시판은 당원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이지만 국민의힘 당원인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서 이 익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원이기 때문에 여당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 국민의힘
제1호 당원입니다. 수석 당원이에요. 그런데 익명이라고 해서 같은 당의 당원이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1호 당원 대통령을 폐륜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목에 무슨 개목걸이를 걸고 어쩌고 저쩌고 단두대고 어쩌고 하는 식의 이 폐륜적인 막말, 이게 단순히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해도 괜찮다?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게 어떻게 언론의 자유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포털이나 SNS 댓글에 온갖 얘기를 다 해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인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들, 또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간주해서 사법 처리합니다. 일반 SNS도 그럴진데 당원들만이 본인 인정을 하고 들어가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 그 당의 1호 수석 당원인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폐륜적인 발언을 하면서 욕설을 해대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그걸 보호를 해줘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욕을 해? 오케이, 하려면 나가서 해. 너부터 탈당해서 해. 그 다음에 한동훈의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제 가족 명의로 돼 있다는 글들도 대부분 언론기사 사설 등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은 정책 표현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본다. 자, 이 대목은 지그 가족들이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지는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이는. 아니 뭐 꼭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 명의가 실제 누군지를 뭐 조회를 해봐야 사실 확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진은정이한테, 지 장모 장인한테, 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자,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 가족들이 이 댓글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인 거지. 지 가족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러 설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가족이 관여됐다는 것을 한동훈이는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 아니 뭐 제 가족 명의로 돼 있다는 글들도 보면 대부분 언론 기사, 사설, 도를 넘지 않는 정책 표현.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한동훈 가족들이 진짜로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도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만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는 한동훈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야. 자, 드루킹 사건을 보자. 드루킹 사건이 욕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이 찬양글을 기계적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론 조작인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가족이라고 해서 댓글 달지 말란 법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뭐 하루에 한두 개씩 뭐 어쩌다가 뭐 그거 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가족들이 80 넘은 장인 장모까지 포함해서 일제히 같은 시간에 비슷한 글 또는 똑같은 글을 확 올리셨다가 뺐다가 하는 식으로, 이게 증권으로 치면 작전한 것이고
SNS로 치면 가족 드루킹 아닙니까? 그건 여론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스투피드라고 하는 말 클린턴이 만들어냈잖아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똑같은 말을 내가 한동훈이한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론 조작이야, 이 멍청아. 가족들이 쓴 글이 뭐 사설 옮긴 거고, 뭐 언론 기사 옮긴 거고, 뭐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론 조작이야, 이 멍청아. 라고 내가 한동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족 드루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동훈이가 한 두 가지 말은, 하나는, 그래? 그렇게 욕을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나가서 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되어 있는 당원 게시판에서 그런 패륜적인 욕설 하지 말고, 그렇게 욕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별거 아닌 댓글 보면 뭐 내용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문제야 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한 것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사퇴에 반대입니다. 사퇴는 무슨 사퇴야? 쫓아내야지. 공무원이 뭐 불법을 저질러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표를 내는데, 그거 사표 안 받아줍니다. 징계 절차 끝날 때까지 사표 안 받아요. 쫓아내야지 왜 의원 면직을 시켜. 저는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의 이 여론 조작 범죄, 그리고 그 패륜적 막말, 그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한동훈이가 대표직을 사퇴하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당시키는 것이다. 징계에서 출당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영구 제명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쪽 동네에서 얼씬도 못하게. 지가 정 그래도 정치하고 싶으면 이재명이 밑으로 가면 되지. 그렇게 둘이 좋아 죽던데, 적어도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영구 제명 조치해야 된다. 출당시켜야지 대표 사퇴로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대승적 결단이나 한 것처럼 폼잡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좀 모질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8년 전에 그 배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8년 전에 배신, 저 개인적으로 배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재인, 유승민 일당들의 배신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한동훈 일당들의 배신으로 진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이 문제를 다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성구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구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없다 입니다. 네, 저한테 와 있는 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걸로 칼럼을 전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저희가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 전국 순회 토크쇼의 첫 번째 토크쇼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크쇼는 매우 진지하고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토크쇼 2시간 영상은 저희들이 따로 편집해서 적절한 시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의
전체 분위기를 스케치한 영상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 칼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람 대호님 영상 보시면서 박사님의 역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슈퍼챗을 뭐 역사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냥 치열하게 살았어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있었던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 스케치 영상을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없다.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그런데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는 왜 하는가? 만에 하나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흐트러지면 진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보에는 0.001%의 구멍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저 무지막지한 종북 주사파들한테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북한의 도발, 군사도발보다도 더 심각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99.99% 탄핵은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그 0.001%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시작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5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이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이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동훈 일당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일당 아니라 누구래도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이처럼 수십 명을 끌고 집단 배신할 수 있는 자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무성이는 부산에 못 갑니다. 유승민이는 대구에 못 가요. 그 배신자들의 처참한 말로를 한동훈 일당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배신자들,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둘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이 감옥 갈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의 사법 리스크,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도 이 자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들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이 자들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지 발등에 불이 먼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탄핵으로 진짜 돌진하지는 못한다. 셋째는 우리 자유우파가 8년 전에 그 참담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가짜 뉴스로 자유우파가 분열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정복 주사파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줄리라는 굴레를 씌워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미래설과 같은 식으로 인격살인을 가하려고 해도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유파 국민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 상황과 관련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7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거기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4대 개혁에 대한 의지 피력, 이런 것들이 10%대의 대통령 지지율을 단숨에 20%대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다섯째, 지금 검찰이 8년 전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온갖 무슨 위법 사항들을 파헤치듯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혁당이 뭐 15건이나 되는 무슨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그 어느 것도 사법적 법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건 문제야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그렇게 목매는 것도,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그렇게 목매는 것도 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어떠한 법리적, 법률적 위반 사항도 종북 주사파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바로 이런 5가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99.99% 확신하나 0.001%의 그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전국 순회 토크쇼를 시작한 겁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미고 회원 여러분, 꼭 오늘 서울에서처럼 규모 있게 이렇게 탄핵 저지 국민 토크쇼를,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못한다 해도 각각의 형편에 맞게 우리도 그런 모임을, 그런 토론회를 지역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고성국 TV로 고성범 본부장한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일정이 허락하는 한 쪼개고 쪼개서, 또 모두는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자유파의 대표적인 전사 패널들이 한두 명이라도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탄핵 저지 국민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갑자기 단계 사태를 양비론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중동 이것들이 따로 무슨 비밀회의 같은 거를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네요. 어떻게 똑같지? 신문은 각자 만들 텐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심한 여 4분 이랬어요. 한심한 여 4분 그러니까 단계 사태를 둘러싼 양쪽의 공방이 다 한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단계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여권 쇄신이 급한데 한심한 국민의힘 게시판 4분이라고 썼어요. 전형적인 양비론입니다.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양비론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단계 사태만이 아니라 제가 수년 전부터 정치평론을 할 때 양비론 갖고 먹고 사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양비론은 평론도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세상에 똑같이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냐. 둘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더 잘못한 쪽은 분명히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누가 더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해야지. 둘 다 잘못했더라도. 그걸 어떻게 둘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그 양비론이야말로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 이 양비론은 한동훈이를 편들기 위한 조중동의 마지막 정말 눈물겨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몇 달 동안 한동훈이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동훈이가 어이없이 지발등 스스로 지가 지발등을 찍어버렸으니 손절은 해야 되겠고, 손절하자니 아깝고,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깝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동훈이한테 야, 이렇게라도 길을 터줄 테니까 이 양비론의 구멍으로 네가 빨리 도망가라.
뭐 이러고 전 이 조중동이 양비론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눈물겨운 조중동이에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단결의 논란을 가지고 이제 서로 고소 고발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한동훈이가 사실을 진작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될 문제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실은 근데 이 판에 왜 사람들 모으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구사했어요. 동아일보는 이 게시판 내전의 전 과정이 의문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아니 가족이 글 쓴 거 맞냐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놓고 그런데 이 판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당권 싸움 하고 있으면 되냐고 또 반한동훈 세력을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당권 싸움입니까? 지금이 전당대회입니까? 당권 싸움이라 그러게? 당권 싸움이 아니라 한동훈이 문제 아닙니까? 한동훈이. 중앙일보는 여당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라고 하면서 아주 전형적인 양비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따질 문제가 아니다. 야, 이렇게 대놓고 정말 이렇게까지 주장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아니, 양비론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럴듯하게 해야 양비가 되는데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따질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면 따지는 사람은 다 바보라는 뜻 아니야? 따질 거리도 못 된대요. 그러면서 아니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 딱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끝나는데 왜 안 하냐는 친윤의 주장.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한동훈이가 그걸 밝혀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근데 그걸 정치적 결단이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한동훈이를 붙잡고 흠집을 낼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결론은 아주 이상하게 나요. 오로지 당내 권력 다툼일 뿐이다. 자, 이게 그 궤변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궤변이 안 먹혀요. 근데 왜 가짜뉴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거짓말이면 잘 안 먹히거든요. 그중에 사실을 한두 개는 꼭 집어넣어요. 궤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그걸 살짝 집어넣으면서 궤변을 쏟아내는데 뭐냐면 한동훈이가 그걸 밝혀야 될 법적 의무는 없고 지금의 단계 사태는 당내 권력 다툼일 뿐이다. 마치 한동훈이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양비론을 몰고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실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설에서 이런 소리를 하냐 싶더라니까요. 또 이제 한동훈 쪽에 비판도 합니다. 양비니까 한동훈이 쪽도 적당하게는 비판을 합니다. 경찰 조사 기다리면 된다는 친한 쪽 논리도 구차하다. 정치인이라면 정치로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익명성 운운하며 법률적 논리에 머물러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아니 정치니까 정치로 풀어야지. 그러면서 또 망발을 합니다. 뭐냐? 윤 대통령도 한동훈도 검사 출신들은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 것인가? 아니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단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자들이 정말 사악하구나. 오로지 목표는 윤석열 죽이기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쇄신론은 쑥 들어가고 말았다 그랬어요. 아, 이것도 거짓말이죠. 정부 여당 쇄신론. 아니,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당을 쇄신합니까? 당은 한동훈 똘마니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또 당 쇄신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건 당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외부에서 합니까? 정부 여당 쇄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 국민의힘의 쇄신, 쇄신의 주체가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은 대통령이 주체고 당의 쇄신은 당 대표와 당 지도부와 당원이 주체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똑같이 정부, 당, 정부 여당 쇄신론이 쑥 들어가고 왔다고 마치 한몸뚱이처럼 얘기합니까? 또 대통령이 주도하는 쇄신, 대통령실의 쇄신과 정부의 쇄신, 이게 언제 쑥 들어갔어요? 연일 여의도 정치판에는 각종 인사 관련 정보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판 아닙니까? 인사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쇄신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정말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을 발탁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이 이미 설명했잖아요.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은 물 건너간 거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한동훈이가 주장한 당의 쇄신은 이자가 지발등 지가 찍는 바람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부와 당이 같이 쇄신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합니까? 하여튼 조중동이 이렇게 지금 눈물겹게 한동훈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느라고 택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양비론으로 지금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전이 팔동훈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잖아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자 이 한동훈이 똘마니들이 김민전한테 공격하느라고 잠민전이라고 하는 김민전이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깜빡 존 거는 뭐 잘못했죠. 그렇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번 안 졸아본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걸 그래 같은 당의 그 한동훈 똘마니들이 최고위원도 아닌 것들이 그 최고위원한테 잔민전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참 지저분하고 천박한 것들. 오늘 제가 아침에 KBS 전격시사에서 안철수와 대담했습니다. 단계 사태 제가 질문했고 안철수 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IT 전문가로서 제가 이 문제 잘 압니다. 뭐 사실관계 확인이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IT 관계 전문가 맞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설명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뭐 한동훈이 측에서 무슨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라서 임의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고 뭐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아니 정치권에서 법 얘기하면 그때부터 안 좋아집니다. 정치로 풀 걸 왜 자꾸 법으로 얘기하냐고. 만약 잘 아는 사람과 이 댓글이 관계가 있다면 이 가족이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아는 사람과 댓글이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 심하게 야단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 사과하는 게 맞지. 뭘 자꾸 법 갖다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냐. 안철수가 어떤 때는 제대로 잘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영 아닌 것 같고 뭐 홍준표는 또 안 그렇습니까? 뭐 예, 저는 이 단계 사태요 절대 양비론 안 된다. 조중동이 눈물겨운 양비론 노력을 해도
이게 양비론으로 덮일 일이 아니다. 이건 한동훈의 문제고 한동훈이가 풀지 않으면 사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 당대표 흔들기를 멈추기 위해서 라는 한동훈의 발언이 있었다. 라고 일부 언론, 한국일보 등이 보도를 하자 한동훈이는 그거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지 입으로 이런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 이게 보도되자 권성동은 당계 논란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이 자체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한동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는 그건 권성동 의원 그분의 생각 같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이자는 조금 심각하거나 복잡한 문제가 되면 말을 안 해요. 그냥 지난번에 한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래요. 지난번에 한 말을 한두 개를 했어야지. 그게 뭐 저 거시기가 거시기한 거잖아요. 하는 것보다 더해. 그래서 한가름이라는 별명이 붙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랬어요. 기자가 답답하니까 물어봤죠.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전부 부결한다는 단일 대우로 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 그럼 변화가 없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의 대답은 뭐냐? 며칠 전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소수에 의해 과잉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 확증 편향에 기반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또 그걸 잘 설명해버리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최고위에서 내가 발언한 한동훈이 대표 사퇴글을 고발하겠다. 대표 사퇴하라는 주장을 올리면 고발하겠다는 기사 관련해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고발할 의향이 없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해당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해당 기사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취재원한테 있는지 기자한테 있는지를 빨리 가려라. 바로 잡아야지. 라고 재차 공격했습니다. 권성동도 한동훈 대표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 사실관계가 뭔지, 한 대표 가족이 올렸는지 아니면 제3자가 가족 이름으로 올렸는지 그거 파악해서 깨끗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머뭇거리냐. 김용태 지난번에 저하고 KBS 라디오 전격 기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아야 막지 못하는 식으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대표 본인이 빨리 답을 줘야 한다. 이럴 때 빠질 사람이 아니죠. 홍준표.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까지 가지고 협박을 하냐.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 이런 게 새신이냐.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사태의 본질은 가족들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을 했느냐에 짐작되는데 급기야 서초동 화한대잔치도 자작극이라는 게 폭로되고 그 수법은 국회 앞에서도 똑같이 있었다. 총선 패배 후에 한동훈 힘내라 하는 그 화한 기억하시죠? 홍준표는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신종 여론 조작질이다. 김경수가 왜 감옥 가고 드루킹이 왜 감옥 갔겠냐. 당직자라는 사람들은 당을 보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동훈이하고 그 가족들 옹호하는데 급급하냐. 이게 공당이냐. 좀 당당하게 정치하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지고까지 협박하냐?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냐? 하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하는 짓들이 꼭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1999년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진형구 대전고검장은 1998년 1년 전 11월에 있었던 조폐공사 파업이 검찰에서 내가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진형구 당시 대전검사장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 검찰이 유도한 것이다.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쪽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서 아주 싱겁게 끝났다 이랬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발언으로 진형구는 감옥 갔습니다. 유도해서 조작을 했으니까. 바로 그 진형구,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홍준표가 직격한 겁니다. 단계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900여 건의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장인에서 딸로, 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모친으로, 모친에서 딸로, 딸에서 아내로, 모친으로, 장모로, 장인으로, 딸로, 모친으로, 아내로. 끊임없이 그 5개의 이름으로 같은 글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타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오타까지. 한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의 처가 여야 되는데 어예요. 뭉쳐. 힘을 실타에 실을 넣어주고 뭐 빨리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났다고 해야 되겠죠. 장해찬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에 IP가 같다. 가족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한동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최초 발굴한 사실을 우파 유튜브 채널이 알렸다. 네티즌의 집단지성이 이 이슈를 키웠다. 어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도 사실관계를 한동훈이가 지금 3주째 밝히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글 내용에 문제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족 대신 올렸다면 이게 더 문제다.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냥 가족이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났을 일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동훈이 주변에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장동혁이를 비롯한 이 국회의원들이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지 달지 못한 김정혁이 신조어만 악에 받쳐서 떠들고 있어요. 몸부림칠수록 더 파고드는 이 그물과 같은 단계 사태입니다. 이제는 설사 한동훈이가 모든 사실을 다 자백하고 사과를 해도 그걸로 끝날 수 없는 사태까지 돼버렸습니다. 대표적 사태가 아니라 출당이 유일한 해법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 사람은 원내대표로서 12월 10날 다음 달 10날 종북주사파들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부결시켜야 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앞두고 단계 사태가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호가 냉각기를 제안했어요. 좀 자제들 하라. 그런데 추경호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 사태는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이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 조사가 됐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한동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입니다. 한동훈이가 직접 밝히라는 거예요. 김정혁이 심지어 정성구이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김정혁이 심지어 이 자들 사퇴시켜야 해라고 하는 문자들이 쏟아졌고, 그 문자를 보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이 사진으로 촬영이 되기도 했어요. 친한계가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버렸어요. 어제 이 단계 사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그동안 했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저희 고성구 TV에 나와서 이 단계 사퇴와 관련해서 굉장히 절제된 완곡한 표현만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호응한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존중한 거예요. 그런데 친한계 똘마니들, 이 김정혁이 이런 자들, 추경호가 뭐라 그러는 건 상관없이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진우, 한동훈의 최측근 똘마니라고 알려져 있는 이 주진우, 지금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자는 이 단계 논란을 최초의 의혹을 제기했어요. 유튜브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 유튜브가 단계 관련 거짓 발언을 해오면서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으므로 그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밝혔는데, 이자는 이 자유파 유튜버들을 전부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챗 돈벌이가 뭐야 도대체. 정복주사파 정권과 투쟁할 때 어디가 있었던 자가 감히 함부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한테 슈퍼챗 돈벌이라니. 이자는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브가 다수 있지만 모두를 고발하면 사건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를 우선 고발한다. 신속한 수사로 수사기관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 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주진우의 이 발언에는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을 한 유튜버들이. 그게 국민 눈높이지. 그러면 이제 이 자들은 한동훈이가 직접 밝혀야 돼라고 여론조사에 응답한 51%의 국민들도 고발하겠네. 한동훈 일당들의 이런 태도는 자유파 유튜브 모두를 적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자폭적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 한동훈이가 책임지고 밝혀야 한다. 53.8%. 한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것은 28%밖에 안 돼요.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또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이 한동훈 똘마니들의 발언에 대해서 조정훈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계 논쟁을 김 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야당 대표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아무리 당에서 내분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정권 붕괴법에 동의할 수는 없는 거다. 여당 대표라면. 장예찬은
특검 통과는,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는 정권을 이재명이한테 아예 갖다 바치는 일이다. 만에 하나 특검이 통과된다면 그 순간 한동훈의 정치 생명부터 가장 먼저 끝날 것이다. 또 조정훈은 단계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면 한동훈이가 죄송하다, 더 주의하겠다. 이랬으면 당원들이 뭐라고 했겠냐. 앞으로 조심하라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왜 이런 간단한 대답을 한 달 가까이 하지를 않느냐.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할 수 있는 용기다. 소위 친한계라는 당직자 의원들의 발언이 아쉽다. 아니,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했다 안 했다? 이런 간단한 문제 아니냐? 이 문제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김재원도 어제 우리 고성TV에도 나왔지만 다른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국, 한동훈 똘마니 중에 정성국이라고 있어요. 조직부총장. 김종혁.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그동안에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좀 결이 다른 말을 하더라. 협박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자, 이 정도 됐으면 한동훈이가 이제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겼냐? 라는 기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 뉴스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참, 여러분, 전략적 모호성,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평양상공에 항공기형 드론이 나타났다고 북한이 발표했고, 그때 이거 우리가 보낸 거다라고 북한이 주장했을 때, 야당에서도 이거 우리가 보낸 거냐 물어봤을 때, 김영하 국방장관이 취한 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국방부가 취한 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략적 모호성은 적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은. 만약에 한동훈이가 지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할지 말지, 연기할지 말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김건희 여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적이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적의 적은 친구라면서.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적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에요.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적인 이재명이는 친구니까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는 친구네. 그래서 둘이 만나면 그렇게 시시덕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이탈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체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뒷단에는 NCND인지 뭐 전략적 모호성인지를 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그 순간 한동훈이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자유파 진영에서 그 배신자 한동훈이를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이자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이른바, 그리고 연기할지 말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적으로 간주하는 뜻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한동훈 스스로 자폭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일당들 자폭하고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